그 시각 독고세리는 나영은의 도발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이는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서 내가 반드시 데려올 겁니다. 그러니 한이한테 괜히 정주며 엄마 행세하지 마요.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고 독고세리는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오범수가 딸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두려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범수는 이 모든 상황을 한동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 나영은이 이런 사진들로 세리와 절 협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이의 양육권을 갖고 오겠다고요. 세리, 그리고 한이 두 사람만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할 겁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한동석 회장은 오범수가 펼쳐놓은 사진들을 보고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자네와 세리 사진이 아닌가? 이 사진들은 대체 뭔가? 나영은이 몰래 저희 두 사람 뒤를 밟으며 이런 사진들을 찍어 협박했습니다. 장재영 회장과 결혼하겠다며 한이를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한이를 되찾아 가겠답니다. 저는 한이를 빼앗기면 정말 살 수 없어요. 회장님, 진정하고 이 문제는 나한테 맡기세. 다시 연락하지. 한동석은 조용히 눈짓으로 비서를 불러 사진을 건네주며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범수가 돌아가고 난 뒤 한동석은 조용히 생각에 잠기다 이윽고 결심이라도 한 듯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장재영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LA 한동석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LA 사회이사로 재직 중인 오범수 교수와 관련된 일로 말씀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몹시 조심스럽습니다만 회장님의 아내 나영은 씨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한 회장, 오랜만입니다. 제 아내에 대한 일이라니 무슨 일이십니까? 일단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아내분인 나영은 씨와 오범수 교수는 과거 교제하던 사이였고 사이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나영은 씨가 회장님과의 혼인을 위해 그 아이를 매정하게 버렸다고 하더군요. 한동석은 어조를 낮추었지만 말끝은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나영은 씨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딸의 양육권을 되찾겠다고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껏 돌보지 않았던 딸을 되찾겠다는 명분 뒤에 감춰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장재영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그 아이를 버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합의하에 아이 아버지가 양육 중이라 들었습니다. 제게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한동석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 아이는 오범수 교수가 정성을 다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LX그룹 내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빈자리도 느끼지 못할 만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때 버렸던 아이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행동은 고의적으로도 부모로서도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회장님의 아내분께서 과거 연인이었던 오범수 교수의 현재 연인에게까지 접근해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둘 사이를 억지로 떼어놓기 위해 감정적, 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혹시 회장님의 아내분이 전 애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제 비서를 통해 회장님께 보낸 메일 속 사진들이 그 증거입니다. 아내분이 사람을 시켜 두 사람의 사진들을 찍어 협박했다더군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충격을 받은 듯한 장재영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의 말끝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했다고요? 그 아이는 제가 알기로는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만 들었는데 그리고 협박이라뇨? 도대체 저한테 뭘 감춘 겁니까? 한동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회장님께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회장님의 이름과 자리도 지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적 속에서 들려온 장재영 회장의 마지막 한마디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터져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줄은 몰랐군요. 아이를 버리고 나에게는 거짓을 말하고 이제 와서 전 애인을 협박하고 다닌다고? 이건 절대 용납 못해. 지금 당장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최근 회장님의 혼사에 대해 제게 안팎에서는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재력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두 분 25세의 나이 차가 세간의 관심을 샀던 건 사실이지요. 그 와중에 회장님의 아내에 대해 이런 스캔들까지 알려진다면 회장님 그룹의 명예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께 이 상황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장재영 회장은 귀가하자마자 나영은에게 사진들을 던졌습니다. 당신 전 애인 스토킹하며 이런 사진들 찍어댄 게 사실이야? 나영은은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증거물이 필요했다고요. 당신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까진 이해해보려 노력했어. 근데 나와 결혼하기 위해 아이는 나 몰라라 하고 시집 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법적 다툼까지 해가며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거야?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과 결혼하려면 아이는 자리 잡히면 데려오려고 했어요, 여보. 내 딸을 데려와서 같이 키우고 싶어. 장재영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아이를 냉정하게 버리고 나한테 시집 와놓고선 이젠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무슨 자격으로? 장재영 회장의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나영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한이는 내 딸이에요. 제가 데려오는 게 맞잖아요. 내가 낳은 아이예요. 나영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재영 회장은 더 이상 그 눈빛으로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싸늘했고 입술은 차갑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것도 진실을 감춘 것도 나였어요. 하지만 그건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당신 옆에 서기 위해, 당신과 당신 그룹의 흠집이 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녀의 항변은 점점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장재영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날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당신 자신을 위해서였지. 그리고 지금은 그룹을 위해 한이를 데려오겠다. 내 아이처럼 키워 그룹을 물려주겠다는 그 계획과 들었어. 나영은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숨겨왔던 꿈이, 생각조차 들키고 싶지 않았던 속셈이 단숨에 바닥까지 드러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얼음물에 뛰어든 것처럼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누가 그걸 회장님께. 장재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그 아이 데려와서 내 후계자로 세울 생각이었지? 내가 그 아이한테 정이라도 붙일 줄 알았나? 당신과 당신 아이에게 피 같은 그룹 물려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허튼 생각하지 마. 그 아이를 데려오더라도 내 호적에 안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 순간 나영은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손끝으로는 계속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이 결혼이 단지 사랑만으로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정재영 회장의 아내라는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이 그동안 꿈꿨던 세계로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데려와 남부럽지 않게 모든 원조를 다 해주고 먼 훗날 그룹을 이어받아 이끌어 나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영은의 모든 계획과 희망이 산산조각나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간파한 장재영 회장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화려한 인생은 사소한 계기로 모든 게 틀어지고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갑자기 한동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범수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나영은에게 변호사 사임 통보가 들어갔답니다. 이제 우리 쪽이 유리해졌습니다. 나영은이 한이를 데려오기로 한 일 전부 없던 일로 하겠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긴 싸움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동안 골치 아팠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말끔하게 해결되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장재영 회장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을 뿐이지. 장재영 회장이라면 나영은이 결혼한 5대 그룹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한동석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그 사람도 진실을 모르고 있었더군. 나영은이 과거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이를 어떻게 버렸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무슨 속셈으로 다시 아이를 데려오려 하는지까지. 오범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회장님께서 직접 나영은의 과거를 다 말씀하신 겁니까? 그저 감춰진 사실을 알려드린 것뿐이야.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고도 선택하려 한다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지. 하지만 적어도 속이고 가는 일은 없게 하고 싶었어. 오범수는 전화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한시름 덜었습니다. 세리가 나영은이 협박한 이후로 한이를 빼앗길까봐 많이 불안해했거든요. 나영은에 관해서라면 지독한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세. 이제 세 사람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오범수는 연이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동석은 잠시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수군, 인생이란 게 그래. 때로는 악몽 같던 시간도 그 끝을 지나고 나면 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한이와 세리 그 두 사람이 당신 인생의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 네, 꼭 지키겠습니다. 그 둘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동석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이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언젠가
꼭 은혜 갚겠습니다. 한동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은혜는 광숙 씨 웃음으로 대신 받으면 돼. 잠시 정적. 그러다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겁던 공기마저도 그 순간만큼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광숙과 한동석은 술도가 앞에서 만났습니다. 범수 도련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한이 엄마가 한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했다는데 한 회장님 덕분에 잘 해결되었다고요. 광숙 씨 시동생들 문제라면 내 문제이기도 하니까 나서는 게 당연하죠. 매번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맨날 고맙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고마우면 내 소원 하나 들어줘요. 마광숙은 발그레해져서 부끄러운 듯 물었습니다. 동석 씨, 소원이 뭔데요? 내 소원은 광숙 씨랑 하루빨리 결혼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이 말에 마광숙이 못 말리겠다는 듯이 나를 이었습니다. 또 결혼 얘기예요? 회장님은 저랑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으세요? 당연한 얘기를 뭘 물어요? 광숙 씨는 나랑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신경 쓸 일들이 많아요. 해결할 일들도 많고요.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우리 일단 잘 만나봐요. 광숙 씨 고집도 한 고집하네요. 광숙 씨랑 결혼하려면 시동생들 문제부터 하나씩 빨리 해결해 나가야겠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애틋하게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 그리고 술도가 형제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드라마 모여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희 상상이 들어간 예상 스토리로 본 드라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